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미국하고 북한하고 완전히 쫑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종전선언이다 어쩌다 하면서 자신이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차에 주변국들 태우려고 했던 문재인의 무면허 운전 완전히 그냥 끝났습니다. 손님 아무도 안 탑니다. 이렇게 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하고 과거 17년도처럼 화염과 분노로 돌아가려는 듯 어마어마한 군사적 도발을 북한에게 했습니다. 재밌는 소식인데요.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죠. F-35가 서해에 진입했습니다. 저희들이 단독 포착을 했고 그리고 미국이 이 정황을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무장 상태 정황을 봐서 북한에 대한 핵시설 단독 북폭 훈련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정황 여러분들께 분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에 대한 첫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북한의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상을 제재를 했는데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산산조각난 문재인의 종전선언 구상이죠. 대선 직전에 베이징에서 여러 사람들 모아서 특히 이 김정은하고 손잡고 손을 들고 평화 쇼를 해서 대통령 선거에 아주 큰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문재인의 종전선언 남북 정상회담 평화 쇼 완전히 박살나게 됐습니다. 뭐 여러 언론들 다 보도했죠. 이렇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후에 처음으로 북한에 제재를 가했다. 미국의 이딴 대화 제의에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북미, 남북 간의 교착 상태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까지 나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급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미 재무부는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 산하기관 해외자산 통제국 성명을 통해 북한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인권 침해 관련 개인 15명과 단체 10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북한의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을 지난 리영길 국방상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라는 거예요. 리영길이가 지금은 우리 한국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상에 포함해 있는데 그 전에는 사회안전상이었어요. 한국어로 치면 경찰청장이죠. 그러니까 이 경찰청장 같은 이런 일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폭행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검찰소 한국어로 치면 뭐 우리나라 검찰하고는 좀 위상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검찰 이런 기관과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상 리영길이를 제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북한 정부가 기분이 좋을까요? 국방부 장관을 제재를 했는데 그런데 종전선언에 그래도 뭐 종전선언 합시다 라고 자신들은 IOC의 제재 때문에 선수단도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그래도 북한 가서 베이징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손잡고 종전선언 우리는 이제 전쟁 끝났어요 야호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죠. 이 말은 문재인이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심각한 데미지가 생겼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렇게 해서 외교적으로만 북한을 뭔가 옥죄고 공격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군사적으로도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위기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아주 양동작전으로 동해에서 서해에서 양동작전으로 북한을 압박을 하는데 제가 요건 미리 알려드렸었죠. 바로 B-52 폭격기가 동해로 들어가서 기계획 타격 훈련을 했다라는 보도를 제가 해드렸지 않습니까? 기계획 타격. 자, 12월 10일 이건 중국의 싱크탱크가 발견해서 보도를 했고 그러면서 워싱턴 소식통들이 각각 자신들이 취합한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면서 알려지게 되었죠. 뭐라고 이야기했냐? 루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 예하 제2폭격단 배속 B-52H 폭격기 2대가 현지 시각 12월 8일 이륙해서 베이징 시각 기준으로 12월 9일 12시 20분경 동해 상공에 진입해 기계획 폭격 훈련을 수행했다. 기계획이란 뭐냐? 작전 계획에 들어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될 때 북한에 대해서
이 타겟 1번부터 시작해서 천몇백 번까지 수천 번까지 쫙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한국군 공군기, 그리고 오산기지, 군산기지에는 미군기, 그리고 미자와 기지, 이와쿠니 기지,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 여러 군데에 있는 주일 미군기, 7공군, 그리고 증원대에서 들어오는 태평양 공군, 이런 것들 전부 다 해서 북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기계획,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작전 계획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계속 이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SA5나 S300 같은 아주 고가치 자산인 방공자산, 이런 것들은 기계획 표적에 여러 번 때리게끔 되어 있어요. 왜? 한 번 가가지고 한 번만에 성공하면 너무 좋은데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패했는데 우왕좌왕하면 안 되죠. 그래서 두 번, 세 번 계속 때릴 수 있게끔 기계획 표적이 되어 있고, 그게 만약 한 번만에 완파됐다 판정나면 이건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스트라이크하러 가는 이 기체는 또 다른 기계획 표적으로 바로 점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작전 계획, 전쟁 계획은 정말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B-52 폭격기를 2대를 보내서 동해에서 기계획 표적 타결했다. 이건 아마 동해의 심포, SLBM 만드는 심포, 그 잠수함 기지, 그리고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 봉대 보일러 공장 기지, 이런 것들을 타격하는 이런 액션을 취해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건 제가 미리 알려드렸는데, 그런데 이것뿐이었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동해에서 12월 9일 날 있었던 일인데, 그 이전에 서해에서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었던 것을 저희 국방TV 단독으로 밝혀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와쿠니 기지, 미 해병대 항공단의 기지죠. 히로시마 옆에 있는 이와쿠니, 여기에 본토에서 증원 온 항공기들, 전투기들로 득실득실하게 됐어요. 먼저 112 해병 전투 공격 비행대 소속의 F-18 레가시 호넷 전투기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본토에서 왔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 유사시 예비전력으로 운영되는 제4 해병항공단 이하의 전투공격 비행대로 텍사스주 포스워스 합동기지에 주둔합니다. 에이서 레이더 등 대대적인 성능 개량이 이루어진 F-18C++ 레가시 호넷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근접 항공지원과 공세적 제공작전이 주 임무입니다. 얘들은 텍사스에서 이륙해서 알래스카를 거쳐서 일본에 왔습니다. 공중급유 쫙쫙 받으면서 왔는데, F-18++라고 했듯이 여러 번 개량을 거쳐서 껍데기는 지금 레가시 호넷이지만 실제 내부나 성능은 슈퍼 호넷에 버금가는 에이서 레이더의 슈퍼 호넷이 하는 모든 무장 임무, 폭격 임무 다 할 수 있는 그런 멀티롤 전투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들이 실전에서 행하는 일은 뭐냐? 해병대가 상륙 작전할 때, 그리고 공중 강습 작전할 때, 이때 이제 지상 근접 지원해 주는 거, 지상 폭격해 주는 임무를 주로 하는 비행단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득실득실하게 이 주일 미군 기지로 많이 와 있고 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만 왔냐? 아니죠. 제가 이걸 알려드렸었습니다. 12월 3일 날 제356 전투 비행대, 알래스카에 있는 356 전투 비행대 소속의 F-35A가 일단 사진에 찍힌 것만 최소 4대, 그러니까 최소 4대라는 말은 4대 이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대의 F-35가 이와쿠니 기지, 즉 히로시마 옆에 있는 미 해병 항공대 기지로 왔습니다. 보겠습니다. 태평양 공군 직할인 제354 전투 비행단 예하의 2개 F-35A 비행대 중에 하나인데, 알래스카 에일슨 공군기지에 주둔하며 알래스카 지역 방공과 유사시 서태평양 증원이 주 임무입니다. 에이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아이언 대거 작전을 위해 일본에 전개되는데요. 이렇게 이 에이즈 컴뱃 애플리먼트, 이건 신속 작전 전개 훈련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신속 전투 전개 훈련을 한다. 그러면서 이 전투 전개 신속하게 해가지고 뭔가 작전을 하는데, 그게 아이언 대거다. 아이언 대거 이제 강철 대검, 강철 단검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 작전을, 이것도 훈련이 아니고 엑서사이즈가 아니고 작전이다, 오퍼레이션이다 라고 미군이 이렇게 밝혀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이와쿠니 기지에서 바로 찍힌 사진입니다. 즉 이와쿠니 기지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미군은 희한하게도 이렇게 이와쿠니 기지에서 F-35가 계속
찍히고 있고 이게 SNS에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페이크를 치고 있어요. 어떻게 페이크 치냐? 혼슈 최북단에 있는 미사와 공군기지에 F-35를 전개했다 라고 했다가도 또 좀 있으면 오키나와에 전개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페이크고 실제로는 혼슈 남단 히로시마 옆에 있는 이와쿠니 기지에 이 F-35를 전개시켰어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우리는 이런 훈련한다 라는 거를 공개를 했는데요. 12월 8일 미 공군 SNS를 통해 보인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와쿠니 해병 항공기지에 배치된 미 공군 제354 전투비행단 소속 장병들이 F-35A 전투기 내부 무장창에 비활성 GBU-31 훈련탄을 장착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지금 뭐 2000파운드 JDAM 폭탄을 내부 무장창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파란색이니까 훈련탄입니다. 파란색은 당연히 훈련탄이죠. 그래서 여기 폭약이 없는, 그래서 이걸 내부 무장창에 집어넣고 있는 훈련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야, 이렇게 이제 원래 날개에다가 폭탄을 다하는데 여기는 스텔스기다 보니까 내부 무장창에 집어넣으니까 내부 무장창이 아무래도 동시에 있으니까 굉장히 지상고가 낮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숙이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 집어넣는 게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거 훈련 많이 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GBU-31 훈련탄을 장착한다 라고 하면서 이 햇빛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옆에서 비치는 햇빛이죠. 해 뜰 때 사진입니다. 해 뜰 때 일출 시점의 사진이에요. 이렇게 아주 새벽에, 물론 뭐 요즘 뭐 12월 달에서 아주 새벽이라 하더라도 한 7시 이상은 됐을 텐데 어쨌든 이 시간에 GBU-31이라는 걸 장착했다. 그러면 아침부터 뭔가 출격하러 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또 공개가 됐네요. 미 국방부 국방영상정보 배포 시스템에 12월 10일 날 공개된 사진인데 우리는 12월 8일 날 이런 훈련을 했다라는 공개를 했어요. 원래 정보라는 게 하나하나의 조각들을 다 이렇게 이어붙여서 첩보를 이어붙여서 정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분명히 이 해당 부대 SNS에서 12월 8일 날 말이야 우리는 이런 훈련을 했어. 이 F-35에다가 GBU-31을 새벽에 갖다 붙이는 훈련을 했어 라고 했는데 공중급유기 부대에서는 우리는 또 이런 훈련을 했네 라고 또 공개를 합니다.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제909 공중급유 비행대 소속의 KC-135R 공중급유기가 12월 8일 태평양 상공에서 아이언데거 작전에 참가한 제356 전투비행대 소속 F-35A 전투기에게 공중급유를 제공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공중급유하고 있는 사진을 F-35 등짝에다가 이제 이 급유 파이프를 꽂아서 급유해주고 있는 사진을 공개를 했네요. 12월 8일 아까 새벽에 이 GBU-31 폭탄을 장착하고 있는 것도 12월 31일. 그런데 여기는 태평양 상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태평양 상공일까? 태평양 상공에서 왜 이런 일을 하지? 라고 해서 그러면 정말 이 공중급유기가 태평양 상공에서 작전했냐? 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공중급유기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저희들에게 들켰습니다. 자, 909 전투비행대 소속의 공중급유기 KC-135R AEO-49B라는 호출 번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기체 번호는 61-0313 12시 30분에 어디 갔다 왔냐? 한국 군산 앞바다까지 갔다가 왔네요. 아니 태평양에서 F-35에게 공중급유했다고 하는데 12시 반에 여기까지 내려올 정도면 한 1시간 반 정도 걸릴 테니까 그러면은 한 11시 정도까지는 이 군산 앞바다 정도에 있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군산 앞바다는 바로 미 공군 기지가 있는 군산 바로 그 앞이죠. 그리고 공해상입니다. 바로 미군이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폭격 작전을 할 때, 장거리 비행 작전을 할 때 이 군산 앞 지역이 미군이 전투기들에게 최종 공중급유를 해주는 급유 스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태평양에서 F-35에게 공중급유를 해줬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군산 앞 상공, 서해 상공에서 F-35에게 공중급유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F-35는 분명히 GBU-31을 장착했죠. 그럼 그 GBU-31은 뭐냐? 이 GBU-31이라는 이 JDAM은 미 공군의 GPS 유도 방식 표준 유도 폭탄으로 통상 폭탄인 마크 84 2000파운드 폭탄 또는
BLU-109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를 결합해서 사용합니다. 약 24km 거리에서 투발해 13m 이내의 정확도로 표적을 타격하며 강화 콘크리트 1.8에서 2.4m 관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GBU-31이라고 하는 이 제담 키트는 GPS 유도를 받아서 자기가 장착한 폭탄을 정밀하게 타격해주는 이런 유도 키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 13m 이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뭐 평시에 13m 이내고 나중에 전시가 되면 밀리터리 버전으로 유도를 해주기 시작하면 2m 이내로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정밀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강화 콘크리트 1.8에서 2.4m를 관통할 수 있는 BLU-109도 집어넣습니다. 마크 84라고 하는 2000파운드짜리 거의 뭐 1톤에 가까운 이 무게 탄도 중량의 그냥 일반 멍텅구리 고폭탄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BLU-109라고 하는 이 2000파운드짜리 벙커버스터를 이 제담 키트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장착한 것은 누가 봐도 벙커버스터다 라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서 벙커버스터를 장착하고 그리고 서해 상공에서 공중급유를 받았다. 어디 가겠습니까? 쭉 북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디냐? 영변 핵시설이죠. 왜냐? 이 B-52 폭격기가 동해로 진입해서 두 대가 기계획 표적 타격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그 앞날 여러 매체를 통해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재가동되고 있다. 라는 보도가 나왔죠. 영변 핵시설 오메가와트 원자로 해서 냉각수가 들어갔다가 나온 흔적. 그렇게 해서 청천강 지역에 딱 그 오메가와트 원자로 부분부터 벌겋게 적외선 카메라에 찍혔다. 제가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오메가와트 원자로를 돌리면 그거 뭐하러 돌리냐? 그 전기로도 쓸 수 있는 거 아닌데 뭐냐? 바로 플루토늄 추출한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이 사진 1981년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를 이스라엘 공군이 폭격했을 때 그때 2000파운드 폭탄 각각 두 발씩 해서 8대 F-16이 16발을 내리 꽂아가지고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 전체를 갖다가 그냥 완전히 초토화 평탄화 시켜버렸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때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 짓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냥 뭐 원자로 뭐 다 부숴버려도 되지만 지금 여기는 오메가와트 원자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거 깨 부숴버리면은 방사능 낙진이 아무리 뭐 북한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방사화학 실험실을 때리는 훈련을 하지 않았을까. 방사화학 실험실이 바로 그 연료봉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4대 정도의 최소 4대의 F-35가 이와쿠니에 왔으니 그들이 BLU-109 제담을 장착을 하면 총 8발의 제담 2000파운드 폭탄이 됩니다. 정밀 유도 폭탄이죠. 그러면은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처럼 이 원자로 상공까지 들어가서 멍텅구리 폭탄 던지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도 지금이야 뭐 세월이 이미 이때보다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정밀 유도 폭탄을 날리면 되죠. 그렇게 되면 벙커버스터 8발이면 완전히 그냥 이 연변 핵단지 딱 오메가와트 원자로 그 하나만 놔두고 그 방사능 누출되면 안 되니까 나머지는 초토화 시켜버릴 수 있죠. 특히 방사화학 실험실 완전히 그냥 없애버릴 수 있죠. 방사화학 실험실 없으면 플루토늄 당분간 추출 못하죠. 이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 이런 사인을 북한에게 보내준 것이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야 신인균 너 때문에 지금 북한 알게 됐잖아. 아니 제가 우리 사무실에 뭐 몇 명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알아내는 이 정보를 북한 수백 수천 명의 정보부대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니들 제발 좀 바보처럼 모르지 말고 알아라 라는 그런 사인을 북한에게 준 거예요. 저는 혹시 북한이 그래도 바보처럼 모를까봐 또 알려주는 거예요. 겁 좀 먹어. 그러니까 까부지 마 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 완전히 패스하고 한국 정부는 완전 패스죠. 왜? 북한에 다 말해버릴 테니까 지금 정부는 패스하고 미국 혼자서 북한 폭격을 하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동쪽에서는 B-52 폭격기가 들어가서 심포, SLBM 쏘는 그 잠수함 단지를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는 제즘-ER 공대지 미사일 40발을 쏴가지고 동해안 일원을 초토화시켜버리는 이런 훈련을 하고 서해 쪽으로는 공중급유를 받고 F-35들이 쭉 들어가서 스텔스 상황에서 영변 핵단지를 초토화시켜버리는 이런 훈련을 하고 그리고는 정치적으로는 국방부 장관, 국방상 리영길이 너 제재야. 아무것도 못해. 금융거래 할 수 없어. 그리고 북한 검찰 제재야. 왜? 니들은 인권
탄압한 나쁜 놈들이야 라고 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북한이 그래도 우리는 종전선언 할래요. 너무 좋아요. 종전선언 해피해요. 하겠습니까? 끝난 거죠. 문재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난폭 운전을 하려고 손님들 타세요. 아무도 안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이런 정치 쇼를 통해서 이재명을 대통령이 만들어서 어디 제과점에 빵 사 먹으러 가려고 하는 거, 제과점 안 가기 위해서 열심히 빵 먹기 싫어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거 이제 물 건너갔다. 그래서 제과점으로 빵을 사 먹으러 가야 할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2017년은 말만 하다 끝났는데 이번 2022년 이제 곧 22년 되니까 말만 하지 말고 진짜로 뭔가 액션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정보들 계속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